여행지에서의 아침은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곳에 가게 될지, 또 인생의 어떤 장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다려지는 아침. 발리가 그리워지는 건 매일 아침이 그런 설레임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미아 언니의 발리 여행기 세 번째 편에서는 발리의 청담동이라고 불리우는 수민약 지역과 개발이 한창 중인 짱구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 2명, 아이 3명이 쓰기에는 너무 컸던 수민약의 프라이빗 풀빌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하고 갔던 이 장소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텔과는 달리 집에 있는 것 같은 아늑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나절 수영장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어찌나 운치가 있던지 아이들은 빗소리에 핑계대어 침대에서 잠시 게으름을 피워봅니다. 우리 아들 수영복 갈아입고 오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물고기 넣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수민약의 맛집을 검색해 야심차게 찾아간 시스터 필즈 카페.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지만 줄이 너무 길다는 게 단점이었네요. 기다림이 지친 아이들이 퉁퉁대는 바람에 음식 맛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답니다. 여기는 수민약에 있는 쇼핑센터입니다. 더위도 식히고 아이들을 좀 달래볼 겸해서 음식점 앞에 있는 쇼핑몰에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들은 역시 캔디샵 앞을 떠날 줄을 모르네요. 수민약에서 찾아간 한국 음식점인 치비칩스. 분위기도 너무 좋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한국 음식에 어른아이 모두 신이 났습니다. 아니 더 뒤로 가야 돼, 송아. 밖에 먹을 걸 사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렇게 분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이들과 함께라 늦은 시간에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수민약의 거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민약에서의 마지막 저녁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쥐어준 뒤 화려한 수민약을 떠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수민약 한복판 중심지입니다. 이제 짐을 싸서 짱구로 떠납니다. 귀여워서. 안녕. 짱구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엄마 일로 와봐. 잠깐만. 빨리 와봐. 여기는 빨리 올라와봐. 가실이고요. 아이들이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짜자잔. 짜잔. 예쁜 풀빌라를 보고 엄청 흥분한 아이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연신 미아 언니를 불러댑니다. 수납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네요. 우리 풀빌라가 보입니다. 주변에 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여러 건물 중에 하나였던 이 숙소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 건물처럼 방이 3개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각각의 방에 화장실이 따로 딸려 있어서 여러 가족이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는 호텔처럼 휴지와 수건 그리고 간단한 욕실 용품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면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시설은 깔끔했지만 문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손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아 언니 일행이 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미아 언니 일행이 너무나 좋아했던 풀빌라였답니다. 풀빌라에 왔으니 물놀이를 해야겠죠? 물놀이에 한창인 아이들. 멋진 포즈로 사진도 찰칵!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난생 처음 언니와 함께 떠난 발리 여행. 비록 둘만의 여행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언니가 함께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짱구 해변입니다. 저녁이 예쁜 짱구 식국수 예쁜 우리 하나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저녁. 발리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짱구 지역에도 맛있는 맛집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미냑과 달랐던 점은 상점들이나 식당들이 몰려있지 않아서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아니든 주요 교통수단이 왜 오토바이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짱구 길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예쁜 짱구의 바닷가. 바닷가 옆에 세워진 사원도 그 멋을 더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동네 주변에 논밭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짱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에 다시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시내로 나가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길. 꽉 막혀서 주차장 같았던 이 길도 다음엔 달라져 있을까요? 음악도 없는 호텔 로비에서 저렇게 흥겹게 춤을 추는 아들. 요즘 세상이 모바일 세상이긴 한가 봅니다. 휴양지에 온 걸 물씬 느끼게 해주는 예쁜 웰컴 주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색 주스를 들고는 좋아라 합니다. 난간에 가까이 가는 바람에 엄마의 마음은 서늘해지지만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스미냑과 짱구의 중간쯤 정도에 위치했던 이 호텔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와 마주한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얕은 수영장과 깊은 수영장이 함께 있어 아이들이 노는 걸 쉽게 잘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미아 언니를 위해 바닷가에 내려가 현지인에게서 직접 옥수수를 사다 준 언니. 바닷가에서 먹는 옥수수는 꿀맛이네요. 아침에 뜨는 해와 노을은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지기 전에 인생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바닷가로 뛰어가는 아이들.
그 속에 있는 자기네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 줄 모르고 그렇게 자연의 모습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들도 또한 누군가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발리는 주변에 있는 작은 쇼핑몰도 너무 예뻤는데요. 호텔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가보게 된 타모라 갤러리. 상점과 음식점은 물론 운동을 할 수 있는 요가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들과 놀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미끄럼틀 하나, 놀이기구 하나도 자연을 닮아 보였던 발리의 작은 문화 공간. 같은 놀이시설도 얼마든지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아 언니 반쪽이 한국에 가기 전 함께 갔던 라브리사 비치클럽. 발리에 가면 해변을 따라 멋진 비치클럽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비치클럽은 음악과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멋진 해변에서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격은 물론 비치클럽마다 다른데요. 비치클럽 안에서도 앉는 장소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보통은 보증금으로 돈을 먼저 내고 낸 금액 안에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주는 건 아니니 현명하게 주문하시는 게 좋겠죠? 발리의 비치클럽이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다만 한 가지, 금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담배 연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네요. 이렇게 아빠 등에 업혀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해나 더 남은 걸까요? 아무쪼록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발리. 다음 지역은 발리의 정글인 우붓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